자, 그럼 세 번째 정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종 모집 인원 그리고 경쟁률에 따라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보시죠. 세 번째 상담 학생은 식품영양학과에 관심이 많은 졸업생입니다. 내신 평균 5.37 등급이고요. 수능 평균 등급 3.67 등급이네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국민대 또는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나군으로 동덕여대 화장품공학과,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세종대 화학과, 다군으로 광운대 화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본 재수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내신 그리고 수능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6등급, 수학 4.52등급, 영어 5.17등급, 과학 5.93등급으로 평균 5.37등급입니다. 수능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가형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3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 지구과학원 3등급으로 평균 3.67등급이네요. 자, 김형준 선생님 우리 학생 내신 그리고 수능 점수 살펴보셨잖아요. 네. 우리 학생의 자연계 예상 석차 누적 100분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일단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보니까 이제 100분위 합계가 211.5점으로 나옵니다. 이제 자연계 누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2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준 점수 합계가 345점입니다. 자연계 누적으로 보면은 22.6% 정도 예상이 되는데 거의 두 개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 성적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는 대학교 지원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고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도 사실은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이제 학과를 중심으로 고려했을 때 경기권 일부나 또 천안권 일부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정시 지원 포인트도 알려주세요. 저도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학과를 좀 여러 개를 썼습니다. 식품영양학과가 좀 많기는 하지만 화장품이나 화학과도 이렇게 썼는데 아마 취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가장 가고 싶은 학과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식품영양학과고 거기는 안 써놨는데 네. 컴퓨터에 관련된 학과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의 그 희망이 이제 식품영양학 전공에서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게 꿈인가요? 네. 제가 이제 준비를 그쪽으로 좀 우리 학생이 여기 이제 쓴 학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식품영양학과가 제일 많아서 네. 이제 그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표준 점수랑 100분위 누적 비율의 차이가 좀 크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냐 이런 거를 사실은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영역별 그 반영 비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한테는 특히 수학하고 과학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유념을 해서 지원을 해야만 조금 더 학생이 좀 집에서 더 가깝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 가형 그 100분위를 보니까 거의 4등급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에서도 계속 이제 여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나형이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조금 합격선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학에 지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산점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산점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20%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학생이 수학 나형에서 3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을 사실은 뛰어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3등급 이상을 이제 받은 학생들이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이나 경기권 소재 대학에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를 3등급 정도 이제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제일
그 좋은 조합으로 지원을 하려면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과학 탐구도 두 과목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한 과목에 가산점까지 주는 대학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에 비해서 학생부 등급이 좀 낮습니다. 한 2등급 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자신의 적성이라든가 또 꿈,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과 위주의 지원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시라는 자체가 점수로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부분 변수까지 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자, 김선욱 선생님, 같은 학과여도 사실 어느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지원하고 싶은 학과가 결정됐을 경우에 과연 어떤 기준으로 또 대학을 선택하면 좋을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생도 똑같은 학과인데 다른 대학에 네. 붙은 학생들 같은 경우 어딜 선택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 정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대학을 갈 때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그 각 대학의 홈페이지 안에서 그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는 그 학과에 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학생들의 어떤 활동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우리 학교에서 그 대학을 또는 그 학과를 진학한 선배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조금 연결해 주시면 그 바깥에서는 모르는 정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연결되는 선배가 없다 그럴 때는 저는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사실 통학거리죠. 아, 네, 그거 다닐 정말 수 중요하죠. 있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그 다니는 시간만큼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웬만하면 가깝게 다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김영준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작성한 상담 신청도 살펴보셨을 텐데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한 진학 가능성 그리고 그중에서 주목해야 할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예, 제가 앞서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유리한 얘기만 사실은 듣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오늘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점도 조금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상담서에 여러 학교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셨는데, 지난해 이제 합격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 상향 지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영어 절대 평가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국수탄 100분위 성적만 놓고 보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70에서 7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대학들은 보통 80에서 86 정도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의 과도 상향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학마다 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지원 가능 성적을 보더라도 보통 이제 합산 성적으로 봤을 때는 237에서 243 이제 국수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학생의 성적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25에서 30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3개 중에 1개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2개 이상 소신 지원을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합격을 그 목표로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 정도는 안정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교 중에 이제 합격선으로 봤을 때 조금 가장 낮게 형성이 됐던 데가 가천대였기 때문에 가천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가천대에 이제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15명을 모집을 하고요. 2017학년도의 경쟁률이 6.3대 1이었습니다. 이제 수능 100으로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부 좀 낮은 부분은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을 보면은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 25%, 그다음에 수학, 가나영 모두 반영을 합니다. 볼 수 있는데 30%를 반영을 하고요. 영어 25%가 반영이 됩니다. 탐구도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모두 되는데 대신에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여기 특징은 이제 수학, 가형과 과탐에 가산점을 각각 7%와 5%씩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까지 0.5점의 가산점을 주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239점 정도 100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로 보고 있고 학생이 다른 모집군에서 안정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제 상향이지만 소신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17학년도에 가천대의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80.1이었습니다. 4개 영역이. 그래서 근데 우리 학생이 수학하고 과학에 그 가산점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해봐도 한 74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영어 때문에 이제 전형 방식이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신 지원에 해당되니까 이런 부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굳이 가천대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희망하는 학교 중에는 그래도 가장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살펴볼 텐데요. 김형준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 추천 대학 지금 공개합니다. 가군으로 삼육대 식품영양학과, 나군으로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다군으로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대학 공개됐는데요. 김형준 선생님 먼저 가군의 삼육대 식품영양학과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네.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통학거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좀 찾아봤는데요. 네. 삼육대에 이제 가군의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10명을 모집을 하고요. 2017학년도에 10.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이제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 100분위를 활용을 합니다. 반영 영역을 보면은 국어가 40% 반영이 되고요. 수학, 가나영 모두 볼 수 있는데 40% 반영되고 영어 40% 반영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셋 중에 잘 본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제2외국어로 자연계 학생이지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고요. 대신 수학, 가영의 가산점을 1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은 3등급 이내까지 1점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은 탐구 한 과목과 그다음에 국수 중에 잘 본 과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이 영어랑 합산을 했을 때 한 157점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2017학년도에 이제 70% 커트라인 성적이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데 그때 100분위 평균으로 했을 때가 84.3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게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영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환산을 해보면 82.26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좀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합산 점수하고 평균은 엄연히 다릅니다. 평균은 세 과목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보면 한 1, 2점 차이지만 실제로 세 과목이 되면 점수폭이 커지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국어하고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또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 영역이 이제 좀 생각보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또 모집 인원이 또 삼육대 같은 경우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합격선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학과 중심의 지원을 좀 해야 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학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상향으로 가천대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나군에는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추천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가나군에 아무래도 이제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수원대 식품영양학과도 아마 통학이 가능한 거리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모집을 하는데 2017학년도의 경쟁률은 3.69대 1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수원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 달리 학생부가 30%가 반영이 되는데 국수형과 전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수능 반영 영역을 보면은 국어 20, 수학 가나영 30, 영어 30, 그다음에 사회, 과학, 직업 탐구 한 과목만 20% 반영을 합니다. 역시 수학 가영의 가산점을 5% 주고요. 한국사는 5등급 이내 5점 가산점을 줍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5점 정도 선이 이제 지원 가능 성적으로 나와 있는데 역시 이제 2017학년도에 이제 성적을 비교를 좀 해보려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이제 근데 합격생의 그 환산 평균을 보니까 527점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를 환산을 해보니까 552점이 나옵니다. 작년하고 그 똑같다면 한 30점 가까이, 30점 가까이가 높기 때문에 굉장한 안정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학생이 학생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감점이 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등급부터는 등급 간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능 성적의 이점을 좀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시에서 또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성적을 산출해 보시고 전년도 결과 어찌 됐든 참고가 될 만한 자료니까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안정 지원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학교가 조금 불안하면 단국대 천안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수원대와 합격선은 좀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대신에 수학 가영에서 가산점을 15%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수능 100으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단국대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다군의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추천해 주셨어요. 두 학교는 식품영양학과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화학생명공학과네요. 추천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을 제가 이제 만나보지 않고 식품영양학과를 희망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쪽 위주로 이제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역시 또 통학거리, 거주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다군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 중에 화학과가 있어서 그래서 유사학과로 화학생명공학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또 서울에 있고요. 그래서 서경대를 좀 추천을 해봤는데요. 15명을 모집을 합니다. 2017학년도에 경쟁률은 3.79대 1이었고요. 역시 수능 100으로 100분위를 활용을 합니다.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이 서경대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0% 반영을 하는데 우리 학생 국어 성적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도 2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가영, 나영 모두 반영하는데 40%를 반영을 하고요. 영어 25%, 그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데 제2외국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 가영에 역시 가산점을 5% 주고요. 과탐에서도 가산점을 5%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은 3등급 이내 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도 다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00분위로 이제 어느 정도 지원 가능 성적이 나오냐 217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7학년도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영역별 성적 반영 비율이 국어를 제외하면 모두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수학 가산점 비율도 10%에서 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 반영 비율이 작년보다 10% 줄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이 두 과목으로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합격선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서경대 홈페이지에는 이제 상위 50%의 합격선하고 또 상위 80%의 합격선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50%의 합격선이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94.8점이 네. 나오고 80%의 합격선은 748.5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772.238점이 나오는 상황인데 역시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합격선 안에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영어가 3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1, 2등급을 받은 학생들과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격차가 좀 서경대는 크게 나는 편입니다. 지금 모집 인원이 또 8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굉장히 요동칠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 전공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학생이 화학과 또 희망을 했는데 유사학과니까 한번 지원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궁금한 점 있어요? 네, 그 가톨릭 대학교 생활과학부의 합격 가능성을 알고 싶어요. 합격 가능성이요? 네. 네. 조금 자세한 거는 이제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아주 하위권은 아니고 중위권까지도 아니지만 그 사이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가톨릭대도 그 정도 선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의 그 객관적인 지금 점수만 갖고는 사실은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저 대학 지원할 때 방향을 잘 못 잡았었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